도대체 무엇이 회피형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걸까요? 회피형이 떠난 자리에는 항상 묘한 정막이 흐릅니다. 평온함을 주는 침묵이 아니라 혼란스러움만 메아리치는 그런 정막 말이죠. 당신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마지막 대화를 수천 번이나 되짚어 봅니다. 모든 게 괜찮아 보였는데 순식간에 어긋나 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마음의 정리도 없이 그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신이 드디어 일상을 되찾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일 때쯤 그들이 불쑥 나타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메시지 하나, 좋아요 하나, 혹은 안녕 그냥 네 생각이 났어 같은 가벼운 말과 함께요. 마치 유령이 내 삶에 다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당신은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한 걸까? 회피형의 마음속에서 대체 무엇이 변했길래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친밀감 속으로 다시 끌려온 걸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그 이면에 있는 깊은 감정적 심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무엇이 그 귀환을 촉발하는지, 그들의 마음속 스위치를 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토록 밀어냈으면서도 왜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말입니다. 먼저 솔직해져 봅시다. 회피형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느낍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하지 못할 뿐이죠. 상황이 너무 가까워지거나 너무 강렬해지거나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그들의 본능은 상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막은 종종 거리두기, 침묵 혹은 잠수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떠날 때 당신을 단숨에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문을 쾅 닫고 감정적인 해방감을 만끽하며 홀가분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면의 깊은 갈등 단계에 접어듭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숨막히는 감정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망쳤던 바로 그 연결감이 그들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마음을 열고 약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고 보살펴주고 이해해주던 그 기분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의 메아리, 바로 그것이 회피형이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죠. 보통 사람들은 회피형이 멀어질 때 패닉에 빠집니다. 쫓아가고 매달리고 상황을 고치려 애쓰죠. 그리고 그런 행동은 회피형의 두려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거봐,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건 숨막히는 압박이야. 당장 벗어나야 해 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중심을 잡을 때 이는 심리적인 패턴을 완전히 깨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갑자기 회피형은 갇혀 있다는 느낌 대신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를 쫓아오지 않지? 왜 이 상황을 고치려고 안달내지 않지 하고요. 그 호기심은 묘한 긴장감으로 자라나고 그 긴장감은 다시 그들을 당신에게로 이끕니다. 당신이 그들을 조종해서가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당신의 고요함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이죠. 또 다른 거대한 기폭제는 감정의 대비입니다. 회피형은 관계를 떠난 직후 자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아주 능숙한 전문가들입니다. 일, 운동, 친구들, 심지어 가벼운 만남까지 가만히 앉아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시선을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어느 고요한 밤, 노래 한 곡, 우연히 맡은 냄새 같은 사소한 계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감정의 파도가 그들을 덮칩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기억해냅니다. 단순히 나눴던 말들이 아니라 그때의 정서적인 분위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웃게 만들었던 방식, 당신 곁에서 느꼈던 편안함, 그 안전함과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 감정적인 각인은 그들 안에 깊이 남아있고 혼자 있는 고독함보다
당신과의 기억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들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돌아오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당신의 내적 성장일지도 모릅니다. 회피형은 상대의 결핍과 의존성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서적으로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나 당신이 주도권을 되찾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당신의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갑자기 당신은 매달리지도 않고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자리가 이제는 텅 비어버렸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리고 회피형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곁에 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을 훨씬 더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변했고 당신의 경계는 훨씬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속으로 묻게 됩니다. 내가 아직 이를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영영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이제 자존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네, 회피형에게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온전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받아줄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게 항상 건강한 방식은 아니고 공정한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현실입니다. 찔러보기식 연락, 의미 없는 이모티콘 반응, 모호한 칭찬 같은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탐색전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당신한테 중요한 사람인가요? 라고 말이죠. 만약 당신이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답장하고 지나치게 쉽게 용서하며 감정을 다 드러낸다면 그들은 다시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함과 단단함 그리고 명확함을 가지고 반응한다면 그들은 그 변화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상황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회피형은 감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을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들은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때로는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지나서야 그들은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고 떠나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항상 후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각입니다. 새로 만난 사람과 당신의 차이, 겉핥기식의 관심과 깊은 정서적 교감의 차이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인정했던 것보다 당신 곁에서 훨씬 더 큰 안전함을 느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을 향한 진짜 끌림이 시작됩니다. 어떤 회피형들은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마침내 온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당신은 기다리지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장했고 빛이 났으며 앞으로 나아갔죠.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친밀감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준 사람을 잃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곁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고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자존감을 지키며 미련 없이 돌아서던 당신의 단단한 모습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 강인함은 흔치 않으며 회피형에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조용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이제 정말 강력한 무기인 쟁취하는 신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회피형은 쉽게 누군가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죠. 그래서 당신이 명확한 선을 긋고 감정적인 소모 없이 그 선을 지켜낼 때 그들은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변덕을 다 맞춰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관성, 진정성, 그리고 차분함을 보여주었고 그것이야말로 회피형에게는 애정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에 집어삼켜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일 때 그들은 마침내 믿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게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아닐지도 몰라 라고요. 바로 이 믿음이 그들을 훨씬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재회가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락은 그저 자존심 확인용이고 어떤 연락은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진짜 귀환은 회피형이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할 때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었던 시절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할 때 일어납니다. 그 평온함, 그 웃음소리,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자신의 숨겨진 모습들 말입니다. 회피형이 비로소 감정을 느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대신 부드러움을 안고 거리를 두는 대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돌아옵니다.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매달림도, 당신이 곁에 머물렀던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미련 없이 놓아줄 수 있는 조용한 강인함, 알량한 애정을 구걸하지 않는 자존감,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에게 사랑이 되어준 당신의 놀라운 변화 말입니다. 회피형은 정서적인 안전함에 끌립니다. 당신이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그 안전함의 결정체가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것, 즉 두려움 없는 관계를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결국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기억해냅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저 친밀감이 두려웠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